안녕하세요. 경기도 2차 임거특강 서준혁의 밀서 제2장 수업 실험과 나눔의 실제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202쪽입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2016학년도 시험부터 수업 실험과 더불어서 수업 나눔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 평가하는 내용들은 우선 수업 실현 능력, 당연히 그게 가장 우선이 되겠죠. 또 배움 중심 수업 또는 학생 중심 수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수업 성찰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나눔이라는 것이 바로 수업 성찰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나눔은 수업 관찰자에게 자신의 수업 의도와 재구성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성찰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의 수업 의도는 물론이고 본인 수업에 잘된 점, 부족한 점, 그것을 스스로 깨우치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즉 수업 공감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쪽 보시면 2017년 합격생 어드바이스, 그래서 이 A 선생님은 초등특수 선생님인데 수업 실현, 수업 나눔 어떤 점들을 이렇게 주로 했는지 쭉 써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04쪽 보시면 B 선생님의 합격 어드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크게 세 가지를 주로 다뤘대요. 첫 번째 만능틀 만들기, 직선적으로 말하기, 마지막 세 번째 못 다룬 것은 수업 나눔으로. 본인만의 어떤 그런 팁이 되겠죠. 그리고 C 선생님도 초등특수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자세하게 수업 실현, 그래서 스터디 구성 어떻게 했는지 시간 강사를 하면서 일했었다. 기출 분석, 초등특수 선생님이니까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지도서 공부했고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연습을 했다. 그리고 계속적인 피드백 반복 연습했다. 그리고 수업 나눔 준비 어떻게 했는지 문제 제작하고 연습했고, 여러분들 오히려 수업 실험보다요 수업 나눔이 더 쉽습니다. 수업 나눔이요. 그리고 수업 나눔은 한번 나왔던 내용들이 비슷한 맥락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수업 나눔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수업 후의 소감, 구상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매년 경기도 수업 실현은요 허를 찌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초등특수 선생님인데 시험지를 보자마자 완전 대박, 당황 곱하기 100. 그러니까 항상 수업 실현은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른 과목을 좀 이렇게 엉뚱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폭넓게 스터디에서 수업 실현 대비는, 그러니까 뭐 국어, 사회, 수학 나올 거야, 과학 나올 거야가 아니고, 뭐 도덕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예체능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전제 조건과 다양한 과목을 좀 접해 보셔야 돼요. 다양한 학년을요. 그러니까 저학년도 해봤다가 고학년도 해봤다, 그런 식으로요. 수업 나눔 25분 중에 7분 할애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남겼다. 그쵸. 실현, 수업 실현 준비 어떻게 했는지, 뭐 수업 나눔 준비 어떻게 했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합격생 D 선생님의 또 어드바이스가 나와 있고요. 이 선생님은 이제 초등 선생님인데 쭉 나와 있습니다. 2차 수업 개요는 여러분들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아마 1차 합격장 발표가 나면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의 교재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업 실현 25점, 수업 나눔 25점, 수업 실현 15분, 수업 나눔 10분 맞습니다. 구술이고요. 경기도 수업 실현의 전제 조건은요, 수업 실현을 배움 중심 수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나눔은 수업에 대한 성찰적 질의 응답이고요. 세 문제 즉답형입니다. 그쵸. 세부적인 사항들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생의 꿀팁. 저는 수업을 할 때 15분이 아니라 14분으로 수업 실현 연습했습니다. 이유는 당황해서 시간 초과되면은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은요, 수업 실현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집단 토의도 그렇고 타이머가 있는데 타이머 의지하지 마시고 손목시계 꼭 착용하고 가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조건들을 수업에 어디 넣어야 될지 고민해서 구상하는 것이 좋다. 교육과정 재구성 필수입니다. 저는 오색 펜을 사용해서 수업에 꼭 활용하고 넣어야 하는 조건은 빨간색,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표시했어요. 오색 펜 활용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이시나요? 보여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4색 펜인데 오색 펜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거는 발문 써야지. 발문은 뭐 파란색, 빨간색은 활동들 3가지, 초록색은 또 무슨 활동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볼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상할 때요.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요, 여러분들 다양한 수업 흐름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도입부터 정리까지 14분 이내 연습, 도입부터 활동까지만 14분, 활동만 14분, 활동부터 마무리까지 14분.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구성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211쪽 혁신 수업, 배움 중심 수업, 이게 여러분들 수업 실현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문제가 어떤 점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창의 지성 교육, 배움 중심 수업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배움 중심 수업에 철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간에, 교사와 학생 간에 배움이 일어나는 배려, 소통,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배움은 자기 생각을 만드는 과정이고 나눔은 서로 다른 자기 생각을 나누기이다.
그쵸. 좋은 말이죠. 211쪽 밑에 보시면 배움. 사토 마나부 교수, 살아있고요. 일본의 교수입니다. 1951년생 동경대 명예교수인데, 수업 변화를 통한 학교 개혁 실천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자주 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움 중심 수업, 혁신 수업, 이게 다 사토 마나부 교수의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토 마나부 교수는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만남과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토 마나부 교수는 꼭 경기도뿐만 아니고요. 막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막 특강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에 되게 자주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상 깊은 책, 감명 깊은 책으로 사토 마나부 교수의 책을 소개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212쪽 교사의 자세 8가지. 교사는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신뢰하기, 수용하기, 격려하기, 개발하기, 도전 장려, 존중하기, 참여하기, 끌어내기 이런 것들을 교사가 학생들과 다양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이 위에 보시면 배움 중심 수업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지금까지 좌학, 전달, 암기식 공부가 아니라 활동이 매개된 배움. 지금까지 개인주의적인 공부가 아니고 협동적인 배움. 암기에서 축적하는 공부로부터 표현하고 공유하는 배움. 이거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배움을 추구하는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배움 중심 수업 설계의 방향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창의지성 교육 텍스트 활용,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설계, 토의 토론 강조, 지식 창조의 과정을 경험하고 생각을 키우기 위한 평가가 설계된다. 중요한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움 중심 수업의 과정, 능동적 참여를 통한 자기 생각 만들기, 조력제어야 된다, 교사는.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에서 활동으로 제시하면 좋아요. 뭐? 독서, 토론, 실험, 관찰, 글쓰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업 실현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교사 중심의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그 안에서 교사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활동 3가지 전부 다 교사가 다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활동 하나는 뭐 독서를 한다거나 토론한다거나 토의한다거나 실험, 관찰, 글쓰기 이런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적 배움, 자기 생각 만들기, 나눔, 서로 다른 자기 생각 키우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배려와 협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배움 중심 수업 관점표, 예시가 4가지 있습니다. 예시 1, 2, 3, 4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통해서요. 이 4가지 배움 중심 수업 관점표를 하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터디에서 또는 스터디를 안 하는 분들은 본인 혼자서 관점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자료에 있는 예시 1, 2, 3, 4가 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있는 자료들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로 통일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압축해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스터디, 본인만이 만든 관점표 가지고서 계속 수업 실현, 수업 나눔 연습하시면 되겠죠. 배움 중심 수업 관점표에 따라서 충분히 수업 실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수업 과정에서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에 활발한 소통, 토론이 이루어지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지식을 형성해가는 과정, 창조 과정을 경험해야 된다. 또 나옵니다. 배움은 자기 생각을 만드는 과정이고 나눔은 서로 다른 자기 생각을 나누기이다. 그렇죠. 이게 지금 교사 연수자료 발췌한 자료인데 각자 스터디에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한대요? 배움 중심 수업 설계가 뭐다?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 방법, 평가의 혁신. 배움 중심의 수업 과정 나와 있고요. 지식이 창조되는 과정이다. 어떻게 지식을 탐구해 가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다? 또 반복됩니다. 지금 계속이요. 독서, 토론, 실험, 관찰, 글쓰기, 체험 이런 것들. 그래서 협력적 배움, 자기 생각 만들기, 나눔, 서로 다른 자기 생각 나누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과정 안에 배움과 나눔이 일어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 배움 중심 수업 확인,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과 중심이 아니고 과정 중심 평가. 그래서 봐봐요. 배움의 결과를 자기 언어와 자기 생각으로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가? 예.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동생에게 네가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은 배움 중심 관점표 예시 2. 배움 설계, 배움 열기, 배움 활동, 배움 정리. 여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관점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시 1, 2, 3, 4를 하나로 만드시라고요. 수업 흐름, 도입, 전개, 정리 아닙니다. 배움 설계, 배움 열고, 배움 활동 이루어지고, 배움 정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할 때도요, 도입, 전개에서 활동 3가지 그거 아니, 그건 옛날 방식. 어떻게 한다고요? 배움을 먼저 설계하고 배움을 열고 이게 도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움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배움 정리 활동. 배움 정리 활동 평가 관점 뭡니까? 배움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는가? 배움 내용을 자기 언어로 정리하는가? 그래야지 그게 자기 생각 만들고 서로 다른 자기 생각 나누고 그게 배움과 나눔이니까요.
배움 중심 수업 관점표 내용을 수업 실현할 때 꼭 내면화해야 된대요. 그래서 평정촉도 만들고 스터디에서 그것을 잘 정리해 나가고. 예시 3. 배움 중심 수업 관점표. 예시 3 중요합니다. 수업의 이게 흐름이에요. 배움 먼저 설계하고. 배움 설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교육과정 재구성. 학습자 진단 및 실태 분석.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수업 실현에서 전제 조건으로 제시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만 어떤 학생들 장애 학생이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 있다. 학습 부진 학생이 있다. 그렇게 전제 조건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걸 꼭 충족시켜야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들 수업 실현에서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아예 그냥 그렇게 설정했을 때요. 아, 우리 반에 장애 학생 하면서 언급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학생에 맞는 맞춤형 1대1 맞춤형 수업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필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배움 설계했으면은 배움의 분위기 조성하고, 어떻게 학습자 측면, 교사 측면, 배움 열고, 배움 활동 이루어지고, 배움 정리하고. 다시 배움 열기, 배움 활동 이루어지고, 배움 정리하고요. 배움 활동에서는 교사 어떻게 합니까? 학습자 개개인의 목표 도달도를 수시로 평가해서 적절하게 보상하고 있는지. 배움 정리에서는 학습자 자신의 배움을 자기 언어로 정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는 학습자가 자기 언어로 배움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겠죠. 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배움을 자기 언어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예시사, 이건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업 실천 사례 방향, 학급 실태 반영, 부진화 지도, 창의적인 실천 사례 및 과정, 기초 이론 및 수업 모형, 교수 학습 과정안. 그리고 뒤에 보시면 수업 장악 완료, 수업 실천의 성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게 중요하겠죠. 배움 중심 수업에서 좋은 수업이란 어떤 수업인지 13가지가 나와 있고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냥 면접 대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움 중심 수업에서 좋은 수업은 어떤 것인지 3가지, 4가지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시, 배움 중심 수업에서 좋은 수업은 뭐래요? 교육과정 재구성, 개인별 특성에 맞춰서 최적의 환경 제공, 학습자 주도로 여러 가지 상황을 이루어지도록, 그런 것들. 그리고 학습자가 배움이 가장 잘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인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 보시면 219쪽이요. 배움 중심 수업 실현을 위한 교사 발문에 어떻게 발문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잘못된 교사 발언 나와 있고 적합한 교사 발언. 수업 실현에서 여러분들 적절한 발문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문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죠. 이 꼬리말 너무 중요해요. 봐봐요. 교사는 수업에서 교재와 아이들을 연결짓고, 아이와 저 아이를 연결짓고, 이 아이와 저 아이 연결짓고, 오늘 수업과 내일 수업을 연결짓고, 어떤 지식과 다른 지식을 연결짓고, 어제 배운 것과 오늘 배운 것을 연결짓고, 교실에서 배운 것과 사회에서 일하는 것을 연결짓고,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짓는 일을 한다. 그래서 교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연결짓는 일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들은요, 연결짓기보다는 끊는 일로 시종일관 임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교사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연결짓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점관은 일단 궁금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특이하니까. 다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 면접 문제로 당신이 추구하는 교사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당신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둡니까? 라고 하면 두 관식으로 답변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딱 때리는 거에 강력하게 임팩트를, 저는 연결짓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연결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면접할 때 다 비슷비슷하게 대답해요. 여러분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항상 공부하고.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다 대답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안 보는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지. 그 선생님들은 그냥 그렇게 답변하는 거고, 이 영상을 시간 내서 보시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좀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채점관 입장에서는 다 뻔해. 그 학생들이 하루 종일 막 귀찮아 죽겠는데 막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그러면 남들과 똑같은 보통 점수를 받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2차 수준 변별을 가지려면 남들과 다른 대답, 근데 그 다른 대답이 그냥 창의적으로 튀기만 한 대답이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의 방향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답변은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베이스로 하되, 답변을 조금 특이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연결짓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일단 신선하잖아요. 오, 새로운데?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궁금해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토시대로 다 외우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 응용해서 본인만의 어떤 그런 필살기,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움 중심 수업의 내용과 전략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과 다른 배움 중심 수업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습 주제, 요즘은 학습 주제란 말 안 쓰고요, 배움 주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배움 주제의 성격 및 수업자 의도,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왜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2장 첫 번째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